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그곳은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산골 마을이었고 할머니 집 주변에는 나무가 빽빽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속삭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전통적인 믿음이라고 했다.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는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다. 마을에서의 첫날 밤 나는 할머니 댁의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직 낯선 방의 공기를 느끼고 있을 때 창문에서 바람이 스며들어오는 걸 느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창밖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며 매우 낮은 톤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쳐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마치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무시하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마을의 여러 아이들과 친해졌다. 그중 한 아이인 지호는 마을의 전설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무의 속삭임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한 사냥꾼이 살았어. 그는 마을 주변 숲에서 사냥을 했는데 어느 날 쓸쓸하게 죽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은 마을에서 배척된 여인의 것이었지. 그녀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대. 사냥꾼은 무덤을 함부로 건드렸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그 나무 주위를 지날 때 이상한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대. 그 소리를 듣고 난 후 며칠 내로 사냥꾼은 실종되었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나무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했다.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귀를 기울여 보니 돌아가라는 소리가 문득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잠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날 나는 지호와 함께 그 오래된 나무와 무덤을 찾아가 보았다. 나무는 정말로 이상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 주위엔 이상하게도 풀이 자라지 않고 삭막했다. 그리고 무덤의 비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였다. 지호는 내게 주의를 줄 것을 경고했지만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무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나무가 무겁게 흔들리며 더욱 큰 속삭임을 내뱉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나와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그 나무에 묶여 있었고 나무는 내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 끔찍해서 기억조차 하기 싫은 말들이었다. 나는 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깼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날 나는 할머니에게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놀랐지만 나의 말에 동의해 주셨다. 나는 서둘러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가면서 나는 다시는 그 나무의 속삭임을 듣지 않겠다고 믿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나무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날들이 있다. 그것은 여전히 내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젠 그 소리마저도 익숙해져 버렸다. 혹시 언젠가 그 나무가 정말로 전하고 싶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영원히 나무 속에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도로 위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외곽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특히 피로가 몰려와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잠시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한잔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휴게소는 인적이 드물었고 그 때문에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차린 A씨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 출발을 했다. 그가 선택한 경로는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대신 그리 막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국도였다. 한참을 달리던 중 도로는 점점 외진 길로 바뀌고 길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졌다. 그때였다. 도로 중간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한밤중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니 순간적으로 놀란 A씨는 급히 속도를 줄였다. 사고라도 날까봐 여자를 피해 길 한쪽으로 차를 세웠다. 여자가 천천히 A씨의 차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도로 위에 달빛조차 비추지 않아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여자는 지나치게 창백했고 머리는 길고 흐트러져 있었다. 맨발로 결혼식 드레스처럼 보이는 하얀 옷자락을 질질 끌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A씨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다. 황급히 문을 잠그고 창문을 살짝 내리며 상태를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딜 가시나요? 하지만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A씨의 차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그때 A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자 그의 친구였다. 야, 돌아오는 길 조심해. 그쪽 도로에 가끔 이상한 일들이 많대. A씨는 그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겨버렸다. 그 순간 창밖에 있던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A씨는 급히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가 도로를 떠나기 전에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확인한 장면은 미스터리했다. 여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 백미러를 쳐다보던 A씨는 차를 혼란스레 운전하며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갔다. 결국 A씨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이후로도 그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가끔씩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 도로는 서서히 악명 높은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공포썰이 자주 올라오지만 당사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언제나 같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곤 합니다. 물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스릴과 오싹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즐기며 공유하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파랑숲에 관한 이야기였다. 파랑숲은 그 이름처럼 푸른 잎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숲에는 수십 년 전부터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파랑숲에 대한 두려움을 배우며 자랐다. 이보다 더 이상한 것은 매년 숲 근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 여인의 노랫소리였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워 사람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숲으로 들어갈 것을 경계해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호기심에 이끌린 한 젊은 남자, 수혁이 있었다. 수혁은 도시에서 온 대학생으로 도심 속의 소음과 복잡함에 지쳐 사촌이 살고 있는 이 시골 마을로 잠시 쉬러 온 참이었다. 처음 며칠은 마을의 평온함을 즐겼지만 점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파랑숲의 전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거기 가면 다신 돌아오지 못한대.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다. 특히 그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다가는 그저 정신을 놓고 말지. 수혁은 그것을 오래된 미신 정도로 여겼다. 마침내 그는 어느 날 새벽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파랑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숲 입구에 서서 그는 자신의 등산 가방을 단단히 메고 충분한 물과 음식을 챙긴 후 숲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은 예상보다 훨씬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푸른 잎들이 하늘을 가리고 짙은 녹음 속에서 눈부신 햇살이 아슬아슬하게 스며들었다. 그리 깊이 들어가진 않았는데도 숲속은 벌써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수혁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정말로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듣는 이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음악은 그의 주변을 감싸며 수혁의 발걸음을 숲 깊은 곳으로 유도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음악에 빠져들고 있었다.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는 정신을 놨을 때쯤 문득 자신이 전혀 모르는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에는 곱고 푸른 나무들만이 우거져 있었고 그동안 따라온 길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수혁은 순간 그 이야기들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당황하여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다. 해는 점차 기워가고 숲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두려움이 가득 찬 수혁은 발길을 재촉했지만 바삐 움직일수록
더욱 깊이 숲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던 중 그는 작은 빈터를 발견했다. 그 중앙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부터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수혁은 잠시 주저했지만 궁금증에 이끌려 우물 가까이 다가갔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한 여인의 얼굴이 비쳐나왔다. 그 여성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그는 눈을 깜박였고 그 얼굴은 사라졌다. 겁에 질린 수혁은 황급히 몸을 돌려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 순간 발밑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 급히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우물 속으로 빠져들었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수혁은 이상하게도 숲 입구 바로 바깥에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의심했지만 몸의 상태는 그것이 그 어떤 사실보다도 현실이었음을 알려주었다. 목에는 깊게 긁힌 상처가 있었고 옷은 땀과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후 그 무서운 경험을 떠올리면 몸서리가 쳐졌지만 한편으론 그 미스터리한 노랫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파랑숲에 대해 묻는 것을 삼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의 경험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이후로 그는 두 번 다시 그 숲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절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단지 한 번의 방황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숲에서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는 여전히 마을을 감돌았다.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경계 속에 그 소리를 멀리해야 했다. 어느 누구도 다음 희생자가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파랑숲의 전설은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